반갑습니다. 진로진학 끝판왕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번 시간에 1학년에 의대 혹은 한의대 의치, 한약, 수, 희망 학생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의학과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이제 흡요 파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학년 거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식이구나 해서 지금 했던 요 서사 구조에 본인만의 내용들을 이제 바꿔 키우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이 채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 댓글 많이 주세요. 댓글 주시고 필요한 내용들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2학년에 이제 2학년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2학년에 교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활동들을 할 엄두를 못 내요.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활동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초중 때 꼭 봐놓으시고 고1 때 활동들을 쳐내야 돼요. 제가 그 특목자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특목자사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합격한 다음에 일반계획으로 가세요라고 하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특목자사를 합격한 뒤에 일반계획에 와서 학생부를 일단 다 자기의 로드맵에 맞춰서 어떤 교과 세트, 그리고 자기 과제 탐구, 창체, 자동 봉진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 애들 공부에 대한 깊이를 다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2학년 독서. 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독서인데, 독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본인의 어떤 진로 역량을 가득가득 담으면서 학습 역량, 그래서 학업 역량, 공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인공지능 기술, 유전 패턴을 분석하여 난치병 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에 연구를 했다. 그거 조사했다. 인공지능, 한의학, 딱 키워드죠. 최근에 인공지능이랑 어떤 파트든 인공지능 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한의학을 융합하여 AI 한의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구체적 목표, 희망, 좋아요. 자,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또 뭐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 청소년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학대 방안에 대해 정책 제안서까지 발표했다. 본인의 어떤 진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거를 AI,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과 연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전반에 걸쳐 가지고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학대 방안 정책 제안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동체 역량에서 제가 말했던 친구를 도와봤니, 학교를 도와봤니, 학교 전에 학급이에요. 학급을 도와봤니, 학교를 도와봤니, 지역사회를 도와봤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지구촌을 도와봤니.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는 범위까지 정책 제안이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수원입니다. 수학원은 어떻게 풀었냐? 지수약수를 활용하여 약의 원리와 약효 지속 시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억지스럽게 진로와 교과목 연결하지 것들을 좀 피해라라고 하지만, 이런 이제 수행평가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주세요. 첫 번째는 교과목 자체의 깊이, 그리고 교과목과 교과목에 대해서 실생활에 적용해 봐라.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력, 그리고 응용력을 보는 그런 수행 탐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행 평가는 어디에? 학교 알림에 선생님들이 3월달, 9월달에 이거를 정보 공시를 해서 4월달, 10월달에 볼 수 있거든요. 9월 한 중순쯤에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애들 족보죠. 이런 걸 하겠다라고 평가 지표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데, 자,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진로와 연결해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겠죠.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본인의 어떤 진로와 본인의 어떤 꿈과 어떤 관심사와 관련해서 적용한 다음에 탐구 보고서를 발표하세요가 숙제였을 거예요. 자, 왜냐면 학문이 그냥 학문으로 놀면 안 되고 학문이 삶과 연결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의 원리와 약효 지속 시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지수함수로 표현했다. 또한 약효에 대한 밤감기를 지수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함, 호도법을 함수로 표현하면서
60분법의 유기적 연결을 정리했다. 와, 60분법. 수학적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문제 해결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수학 공부 방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활동지에 작성했다. 라는데 이 부분도 제가 딱 보면서 자소서가 생각나네요. 자소서에 보면 첫 번째 본인만의 학습 방법 할 때 한참 나왔던 게 학습법 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오해해서 뭐 단어 외운다 어떻게 한다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학과에 가서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수학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적는 게 자소서였는데 자소서가 좀 이게 뭐지 약간 돌아서 좀 표현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받아야 됐고 그 지도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이제 파고까지 왔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수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투랑 우리가 이제 의치한 학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자연 이쪽으로 좀 맞춰볼게요. 수투 미분과 혈류 속도의 관계 가는 보고서 딱 보고서 나오죠. 의학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PCR 검사와 수열 관계에서 주제를 선정해요. 극소량의 유전자 양을 늘리기 위해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고 증폭되는 양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미적분의 탄생, 미적분이 미분보다 먼저 발견된 역사적 기원에 관한 독서 자료, 독서 읽고 독서 핵심 내용을 정리, 수학자들의 업적을 조사.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업적이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따옴표 미분의 탄생이라는 수학 독서 자료를 읽고 유율법에 관하여 유율법이 뭐야? 라고 좀 묻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물을 게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혈류수대 관계가 어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 PCR 검사와 수혈 관계는 어땠나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발견됐나요? 미적분의 탄생을 봤는데 그 외의 내용은 없나요? 미적분의 특징은 뭐죠? 왜 적분이 미분보다 먼저 발견됐나요? 질문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어떤 수학적 역량 그리고 학업적 역량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의학적인 지식들을 묻기에 딱 좋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발표할 때 이제 백신의 효능,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한다 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후 환경과 의학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한 발생하는 질병을 언급하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 방안에 하게 논리적으로 소술했다. 이게 영어 에세이 쓰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영어 이제 실력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영어 에세이 쓰기에서 인종차별을 비판하고 극복에 맞선 인물을 탐구하여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영어 지문을 읽고 영어 정보윤리 교육과 유포자에 대한 벌금 및 징역별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문에 공부한 내용을 좀 깊이 탐구해서 그 지역의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어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면 안 되죠. 이제 화학 들어가 볼까요? 한약 자원에 바로 다오죠. 조사를 통해 자연 물질의 화학적 작용을 설명하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발표했다. 식품에 존재하는 아세트산 함량 구하는 실험, 중화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전이차 측정을 위해 기전력의 급변 지점의 종말점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수정함. 딱 좋아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딱 좋아요. 혼합 용액의 단위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수를 이용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추론했다.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작용됨을 알고 인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고서로 작성한 후 약효의 양명성을 잘 전달했다. 그리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자료를 찾아 정리하였으며 흥분의 정도와 전달을 잘 이해하게 됐다는 소감했다. 학원에 이제 본인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이 플러스 진로를 잘 연결해서 쫙 나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죠. 생명과학도 빠질 수 없죠. 생명과학 볼게요. 특히 좀 이게 의생명과 연결된 것 좀 찾아볼게요. 생명과학, 뭐 물질 대사, 배운 내용이 인체에 적용하는 설명에 탁월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가 면접으로 연결되겠네요. 항상성에 대해 공부하며 신체의 항상성을 키워 질병에 대한 면역, 생명과학과 한의학 그리고 의생명 연결 바로 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생태계 상호작용 단원의 군락과 관련하여 즉 교과 내용이 스타팅입니다.
이것저것보다 교과 내용이 우선이에요. 교과에서 배운 내용에서 적용하고 확대하고 깊게 들어가고 가제 탐구하고 책 읽고 발표하는. 자, 그렇게 해서 과거 경험적 사실로부터 약초를 채집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도출하는 창의적 사고를 드러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투, 생투 정도까지 해볼게요. 학투, 자 분자 사이 상호작용 중 수소결합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DNA 구조의 안정 그리고 수소결합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함. 삼투 현상 원리와 생명과학 과목의 생명현상과 관계 있는 이제 화학투인데 앞쪽에 배웠던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막의 역할을 설명했으며 논리적이며 통찰력이 우수했다. 이런 것도 이제 표현합니다. 한약 치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심층적 조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그 설명까지 뭔가 이렇게 왜냐면 한의사 같은 경우도 의사 같은 경우도 설명하는 직분 중에 하나죠.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친구들이 배운 내용과 연관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좋아요. 자, 생명과학 2에는 이제 아마 아주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물고 흔들어 버릴 겁니다. 어떻게 흔드는지 보세요. 노화 그리고 텔로미어 나오네. 길이의 관련성에 관련해 텔로미어가 인간의 노화와 생명을 결정짓는 염색체인 DNA의 한 조각으로 세포식의 역할을 한다고 조사 발표했다. 또한 추가적인 탐구 활동으로 활성산소의 생산량과 노화의 관련성을 조사함. 활성산소의 적당량은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정상세포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된다는 것을 그래프와 도표, 표현하겠죠? 표현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묻겠죠? 어떤 식으로 영향 미쳤니? 어떻게 하면 길어지니? 짧아지니? 어떤 관계가 있니? 질문 투성이죠. 즉 학생부는 면접에서 뭔가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적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정리를 하면서 뭐랄까 이제 약간 이렇게 전장에 나가는 근데 이 전장이 이기는 전장이에요. 왜? 예측 가능하니까. 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뭐 적은 아니지만 백전 백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던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던져서 질문하세요가 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수업에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익혀내는 과정이 학생부의 꽃이에요. 그래서 국영사가 공부하고 내신하고 최저 수능하고 수능까지 그리고 정시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런 전형을 하면서 준비한 아이들이 대학 가서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 성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내신, 흥미도 이런 것도 높고 어떤 이탈률도 작대요. 그래서 종합전형 애들이 무조건 잘 된다 이 개념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들이 일정 부분 왜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스스로 이제 뭔가를 조금 불편하나 어른들, 선생님들,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하는 이런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우리 아이 꼭 의치한 학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까 학생부의 약간 끝판왕인 버전이라면 보시면서 다른 계열의 다른 활동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 활동에 도움 주시고 작성에 도움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이 채널이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교육 상향 평준화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꼭 이제 컨설팅 없이도 이렇게 더 많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이렇게 좀 안녕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